jet road on a place in a foreign world. Tattered ways and broken like a starlet. I am drunk, but I may. 안녕하세요. 잔업부부입니다. 찬바람에 점점 몸이 움츠려드는 겨울철이 되니 자꾸 이불만 찾게 되는 요즘입니다. 몸도 자꾸 굼뜨게 되는 겨울철. 자전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손쉬운 자전거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소소한 팁 시작합니다. 전문적인 정비 실력과 공구가 있다면 집에서도 어려운 완전 분해 정비도 뚝딱 하실 수 있겠지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현타가 오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자전거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비는 샵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타이어의 공기압 체크, 체인 오일 도포, 간단한 세차 이렇게 세 가지만 하셔도 자전거 타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 정식으로 준비해서 자가 정비를 하실 게 아니라면 이렇게 세 가지만 하셔도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관리법 첫 번째, 프레임 관리. 동계 라이딩의 경우에는 갖추어야 할 동계 의류만큼이나 신경 쓰셔야 할 것들이 여럿 있을 텐데요. 그중 동계 라이딩 후에는 특히 다른 계절에 비해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프레임 관리입니다. 추운 계절인 만큼 찬 공기에 노출되었던 자전거를 실내 같은 따뜻한 곳에 보관하실 경우엔 결로 현상으로 인해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임 도장면에 상처를 주지 않을 부드러운 천, 극세사 타월 등을 이용하여 프레임의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헤드셋과 시트 포스트, 비비 등 이음새에 물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서 발생한 수분을 없애주시면 부식을 방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눈길 위를 달리셨다면 세차는 필수입니다. 보통 제설 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이 도로에 살포되는데요. 염화칼슘에 포함된 염소가 철의 부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나 차량에는 치명적이겠죠? 미세한 흠집이라도 있다면 그 틈으로 들어온 염소가 부식을 앞당기고 한번 부식이 시작되면 점점 퍼져나가기 때문에 꼭 빠른 시간 안에 세차해 주셔야 합니다. 염화칼슘으로 인한 프레임 부식과 변색 방지를 위해서는 프레임 전용 보호제를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전거 프레임 전용 보호제를 바르게 되면 프레임의 표면뿐만 아니라 윤기 좌르르한 광택까지 덤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길 주행 후 세차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체인 관리. 가장 좋은 체인 관리 방법은 체인을 분리하신 후에 디그리서로 닦아내고 체인을 건조시킨 후에 체인 윤활유를 도포하시면 완벽하겠지만 정말 귀찮습니다. 이렇게 체인을 관리하신다면 아마 귀차니즘에 떠밀려 1년에 몇 번 못하시지 않을까란 남편 의견도 있었는데요. 겨울철에는 눈과 온도차로 발생한 수분으로 인해 체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체인 청소와 함께 체인의 녹 방지 및 부드러운 라이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윤활유입니다. 눈과 온도차로 발생한 결로 현상으로 인해 수분에 노출된 체인은 디그리서로 즉시 세척한 후에 윤활유를 도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의 경우 다이소에서 1,000원에 구매한
체인 클리너를 이용 중인데요. 가격 대비 성능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 오일을 드레일러나 브레이크의 연결 부위와 케이블 등에도 한 방울씩 도포해 주신다면 고착 방지 효과도 보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비를 자주 맞는 경우나 자전거를 외부에 보관하실 경우에는 기어나 케이블에 녹이 발생하여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체인 오일을 뿌려주신다면 약간의 윤활 효과를 보실 수 있답니다. 단, 이때는 건식이 아닌 습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사실. 이제 세 번째, 타이어 관리입니다. 통상적으로 타이어의 공기압 관리는 1에서 2주마다 하는 게 좋다고들 하시는데요. 저희의 경우 매주 라이딩을 하는 편이라 그냥 라이딩 전에는 무조건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공기압이 낮을 경우 펑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공기압 확인은 필수라는 거 아시죠? 적정 공기압은 타이어 사이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중이신 타이어 옆면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저희의 경우 700에 25C, 공기압 100 PSI를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적정 공기압은 라이더의 체중과 도로 환경,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끄러운 노면이 발생하는 겨울철과 장마철 등의 경우엔 타이어 접지력을 위해 공기압을 평소보다 조금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참, 겨울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 아이스도 매우 주의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잠깐! 여기서부터는 적절한 손토크가 필요한 정비 항목인데요. 정비가 어려우신 분들은 육안으로 확인하신 후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샵에서 정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번째, 브레이크 관리. 라이딩을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브레이크인데요. 이상을 발견할 땐 이미 늦었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정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비가 어려우신 분들은 바퀴 탈거 후 브레이크 패드의 이물질 유무를 확인하시고 패드가 닳거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 교체 시기가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시면 보다 더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겠죠? 다섯 번째, C포스트 관리입니다. 참고로 C포스트는 안장이 내려갔거나 소음이 나는지 확인하신 후 정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계 라이딩 시 녹은 눈에 포함된 이물질 등이 프레임과 시트 클램프 사이에 들어가면 소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안장 레일과 시트 클램프 부분은 뒷바퀴에서 튀는 이물질들과 물방울 등이 튀어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하신 후 깔끔하게 청소하신 후에 클램프 안쪽과 안장 레일의 그리스를 얇게 도포하시면 좋습니다. 간혹 머드가드를 부착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 함께 분리해서 세척하시는 게 좋겠죠? 여담이지만 비나 눈이 내린 후 자전거 관리도 힘들지만 다람쥐 꼬리 자국이 남은 의류 손질도 여간 힘든 게 아니라서 되도록 맑은 날 라이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헤드셋 관리. 자전거의 조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헤드셋인데요. 앞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앞뒤로 움직였을 때 포크가 움직이는지, 소음은 발생하지 않는지,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1년 내내 헤드셋 정비를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면 샵에 가셔서 전문적인 정비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비비, 허브, 케이블, 스포크 등등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정밀 검사를 통해 교체 및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전거를 사랑하시는 만큼 잘 관리해 주시면 더 오래 안전하게 달리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은 장황하기도 한
동계 시즌 자전거 관리법에 대한 소소한 팁은 이렇게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저희가 설명은 드렸지만 난 이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지만 알고 나면 든든한 소소한 팁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파란 하늘, 따뜻한 바람이 너무 그리운 자덕부부의 바람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자덕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워. 신기하다 이만큼 보여.